마켓 시그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들 오늘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나왔던 신호는 5월 고용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에도 많은 신호들이 보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지난주도 중요했지만 이번 주는 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6월의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가 바로 이번 주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캐나다나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 조치가 먼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고용 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일단 그대로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상황 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장을 잘 정리해야 이번 주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요일장 살펴보면요.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22%, 나스닥도 0.23%, S&P 500 지수가 0.11%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5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강했고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채 금리는 오르면서 시장이 압박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는 사실 압박을 이겨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지도로 금요일장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3대 주요 지수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형 기술주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세븐의 종목들이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16% 하락을 했고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엔비디아도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도 1% 넘게 내렸고 메타, 아마존, 테슬라 모두 다 함께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반면에 애플만 1.24%가량의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주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개최를 앞두고서 계속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면서 애플의 주가는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 주 또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오라클과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에서 1% 이상의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거였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게임스톱 대표적인 밈 주식이 되겠습니다. 40%에 가까운 폭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순손실폭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지만 매출이 29% 전년 대비로 해서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미 유상증자를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꺼내들자 투자자들이 매도로 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로어링키티가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행을 했지만 주가에는 별다른 호재로 작용하지 못한 모습이죠. 게임스톱 40% 가까운 폭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도큐사인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전자서명 1위 업체죠. 양호한 1분기 실적에다가 자사주 매입 승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67% 하락한 건 서프라이즈가 실종됐다라는 분석 때문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충분히 시장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니오가 되겠습니다. 1.63%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아랍에미레이트를 중동 진출의 거점으로 삼은 가운데 니오도 아랍에미레이트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고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는 분위기를 나타내자 중국계 전기차 업체들이 중동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 하이엔드 시장에 집중하던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미 중저가 브랜드 옴보를 출시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옴보보다도 더 저렴한 파이어플라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아랍에미리트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이쪽 중동 지역에서의 판매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고용 보고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5월 고용 시장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5월에 비농업 고용이 27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상치였던 19만 명을 정말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4월에 기록했던 17만 5천 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간당 임금도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시간당 임금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로 0.3% 상승이 예상됐다면 실제로는 0.4%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3.9% 오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됐는데 4.1%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 이 소비의 증가는 또 물가 상승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논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준 부분들을 찾아보자면요. 헬스케어와 정부기관, 레저 부문에서의 신규 고용이 이 전체 신규 고용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점, 즉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또는 코로나 팬데믹 때 좀 침체됐던 부문에 신규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조금의 안도감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실업률은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업률이 3.9%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4%를 지금 찍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은 안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3월 고용이 기존 발표됐던 것보다도 5천 건 하향 조정됐고요. 4월 고용 수치도 기존보다 10,000건 하향 조정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고용 시장이 정말 강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나타나는 듯한 분위기가 한켠에는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게리콘 IBM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강하다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즉 이렇게 최근 들어서 경기 냉각 신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됐다면 고용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뻐해야 한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았고요. 다른 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는 것에 대한 살짝의 우려 섞인 발언들을 했는데요. 일단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졌다라는 코멘트를 단 전문가도 있었고요. 곧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단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시장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금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일단 6월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99.4%로 보고 있고요. 7월 동결 가능성도 91.1%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9월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 칸이 가장 우세했다면 다시금 시장은 밀리면서 9월에 동결 가능성 51%로 보고 있고요. 대신 11월로 첫 인하 시점을 미뤄서 11월에 처음으로 그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46.9%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년물이 4.889%까지 올라왔고요. 10년물도 다시금 4.4%대로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을 압박하기 마련이죠. 계속해서 이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수요 전망이 약한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하면서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국제 금값도 함께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 넘게 2.76% 하락하면서 2,3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대한 코멘트를 정리하자면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stocks have been
on record highs. I think today was a little bit of news coming from the unexpected job gains, the unexpected tick up in unemployment, plus a handful of it's been kind of a crazy week of highs, and everyone needed a break. Put on top of that, Keith Gills decides to make an appearance again, and the market just decided, you know what, ending the day not too far off of zero was kind of a fair way to end this part. And don't forget, we're going to the summer season where things just get a little slower. So I think we should expect more of this sort of behavior for the next few weeks. 네, 주말 사이 전해졌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슬며시 올라왔었는데 금요일 발표됐던 고용 지표로 일제히 실망세가 더 커지는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과 주요 일정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르다라는 표현들도 있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3대 지수를 모두 하락으로 전환시켰던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 지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표는 27만 2천 건으로 나왔는데 예상치는 18만 2천 건이었고요. 전월에는 16만 5천 건을 기록하면서 이번 5월이 굉장히 고용이 강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한 차례 수그러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노동부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고용이 다시금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평균 시간당 소득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4%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4월의 임금 상승률의 2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실업률은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노동인구 참여율이 62.5%로 0.2%포인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더 높아진 점이 눈에 띄는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고용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화랑세를 보이면서 채권 금리가 치솟는 등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바로 반응을 했고요. 일단 이번 발표로 인해서 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금리 인하가 더욱 멀어졌다라는 평가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캐나다와 유럽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던 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 또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고용 지표가 해당 기대감을 일단은 차갑게 식힌 모습이 나왔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가 더 빅 위크가 될 예정이죠. 당장 내일부터 개최가 되는 FOMC 회의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에는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것에 모든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카고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0%대까지 내려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지의 여부를 놓고 시장의 기대치 같은 경우도 절반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또 시장 전문가 중 10명 중 4명은 올해 연준이 2차례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놓고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반면 아예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또한 동률을 보이면서 현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이 주요 7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리면서 글로벌 금리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미국 경제가 다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평가되는 만큼 이번 FOMC에서 발표되는 점도표 그리고 페드의 경제 전망이 담긴 경제 전망 요약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의 금리 동결은 확실시돼 있는 상황인데 9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준 의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와 함께 시장이 차분해졌던 하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7 가운데 유일하게 애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오는 새벽부터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에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며 여서였는데요. 일단 애플이 새로 내놓을 AI 서비스의 이름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불릴 가능성이 현재 커 보입니다. 해당 AI 서비스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맥에도 탑재가 될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애플은 테스트 버전을 먼저 공개하고 나서 기술 보완을 거쳐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과 같은 멀티모달 기능보다는 AI 기반의 문서 요약이나 이메일 답변, 그리고 메시지 관리를 비롯해서 음성 비서 시리의 기능을 개선해 제공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작업을 기기 자체 내 온디바이스 형태로 처리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로 보낼지를 알고리즘을 통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이 앞서서 AI 디바이스 출시를 위해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은 만큼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신규 AI 디바이스 출시를 통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판매량 회복을 현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기기 출시로 인해서 애플의 판매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 밸류 체인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컨퍼런스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가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죠. 지난주도 하루를 빼놓고 4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주 동안 올랐던 오름폭은 90%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40% 급락하며 폭락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일단 전일 대비 39% 넘게 폭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28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해당 하락폭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의 낙폭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회사 역사상 4번째 최악의 날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게임스탑이 이렇게 폭락을 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초 11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1분기 실적을 앞당겨서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공시에 따르면 게임스탑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9%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와 함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도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 게임스톱이 보통주를 최대 7,500만 주 ATM 방식으로 추가 발행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키스길이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는데 앞으로 게임스타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게임스탑 올해 들어서는 19% 정도의 가격 하락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비트코인의 반가운 반등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뜨겁게 발표가 되자 증시뿐만 아니라 코인 쪽에서의 가격 하락도 동반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글로벌 사용자 2억 명이 돌파됐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대비해서도 올해 들어 암호화폐 거래수가 30% 증가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이낸스는 앞으로 10억 명 돌파가 목표다라고 하는데요. 60억 인구 가운데 10억 명의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도 금요일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강한 고용 시장에 놀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의 3대 지수 유럽의 전격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했던 고용 지표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보고서가 신규 일자리 부분에서 좀 크게 좀 증가됐고 시간당 평균 임금 또한 시장의 전망치를 예상치보다 좀 더 상회했던 흐름들 때문에 특히 좀 4월 대비 증가했던 모습은 하반기 금리 정책에 관련된 기조 변화를 좀 기대했던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십니다. 4월의 근원 PC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더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근본 고용 시장의 과열로 인해서 7월의 금리 인하 기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46.6%대로 크게 좀 낮아지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5월의 고용 보고서 여파에 따라서 미국의 단기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4.4%를 상회하면서 최근 1년간 가장 큰 상승폭을 좀 보였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최근에 하락 흐름을 보인 것에 비해서 상승 전환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더 쇠퇴됐던 부분들 그리고 주요 기술주들의 단기간 수급 주종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의 전적 금리 인하 결정에 관련된 통화 완화 사이클의 본격적 진입에 따라서 다만 이제 점진적인 수급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주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6월 FOMC도 이번 주 예정이 돼 있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기업적으로 살펴보면 엔비디아, 애플 측에서의 이슈도 있잖아요. 이번 주 저희가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좀 해봐야 할까요? 네, 이번 주의 경우는 매크로 변수가 좀 상당히 좀 크게 변곡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선 두 가지 이벤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엔비디아의 장 마감 후 10대 1 규모의 액면 분할 효과인데 과거의 어떤 이 액면 분할 효과들을 우리가 좀 대비해 봤을 때 2021년도 4대 1 규모의 액면 분할을 진행했었던 엔비디아가 분할 이후에 기준 주가가 약 59% 정도가 상승한 바가 있었고요. 애플의 사례에서도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던 이력들을 좀 감안할 때 엔비디아 액면 분할 이후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부터 분할된 주식으로 좀 거래가 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 한 주당 1,208.8달러에 형성된 주가가 10일부터 120달러 선에서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폭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의 경우에는 새로운 AI 전략이 공개 좀 예상되고 있는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 부분인데 여기서 지난 1분기 아이폰의 중국 시장 부진 이 부분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뺏긴 애플이 근본 개발자 컨퍼런스를 좀 기회로 해서 상당히 좀 스마트폰의 어떤 출하량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다시 한번 좀 탈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에서 이 iOS 그리고 시리의 운영체제에 관련된 AI 기술을 접목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메커니즘 공개 그리고 AI 아이폰의 스펙 공개와 향후 출시 일정 등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이 조금 더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단행한다고 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큰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반도체주로도 수급이 조금 유의미한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애플 WWDC를 앞두고 저희가 아이폰 수혜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엔비디아 액면 분할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진다면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도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수급 기대감은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에 대한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되고 있고요.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 부분에서는 향후 AI 전략 공개가 수급 완화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애플 관련주라든가 아이폰 관련주의 단기적 수급 유입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품주의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LG노텍이라든가 BH 같은 애플량 부품주들의 수혜가 좀 부각될 수 있고 아이폰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접근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수급 그리고 동해안 석유 시추 관련된 순환매 테마들이 어떤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은 좀 있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만 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적 관점으로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와 금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드 금리 결정 임박, 도큐사인 실적 발표, 피트, 구독 경제의 부활 가능할까입니다. 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수요일 날 분명히 비농업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나왔는데 이건 뭐지? 그쵸? 수요일 날 나왔잖아요. 근데 왜 금요일 날 다시 방송을 하고 있지? 헷갈리시죠? 이 지금 PMI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PMI? 구매 공급 관리자 설문조사에서도 ISM에서 발표하는 게 있었고 이 마킷이라는 회사한테 의뢰해서 S&P가 발표하는 PMI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전체적인 부분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죠? 근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었죠. 둘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었고요. 그게 제조업, 매뉴팩처링에서도 하고 서비스업에서도 하고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그 매뉴팩처링보다 그 서비스 종사자의 자신감이 뛰어났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금요일 날 발표된 거는 그 S&P 때도 그랬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냥 나라에서 보통 발표한 거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노동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한 거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발표한 거는 저기서 발표한 거죠. 지금 민간 회사에서 발표한 겁니다. IDP.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완전 또 다르게 나와요. 지금 다르게 나옵니다. 일단 이 지금 금요일 나온 거는 예상 완전 초상해가 나왔어요. 18만 2천 건 예상했는데 27만 2천 건으로 너무 좋아 버려가지고 그 1대1, 2대1, 3대1 이러고 있다고 했죠. 파월이 보기에 야 취업자 수 너무 많잖아. 너네 안 힘드네. 그쵸? 금리는 안 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수요일 나온 거는 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원래 같은 추세여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쵸? 여기 앞에 ADP가 붙었잖아요. IDP가 ADP. ADP에서 나온 넘팜 인플루언트 체인지 똑같아요. 뒤에는. 그러니까 ADP에서 발표를 하던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알 수가 있죠. 수요일 날 이틀 전에 ADP에서 발표한 게 나오고 민간에서 이틀 뒤에 노동부 정부에서 발표한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와버리니까 또 헷갈리게 된 거죠, 이거. 지금 저기 소비자들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FED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다 헷갈리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수요일 날 나온 건 어떻게 됐어요? 17만 3천 건 예상했는데 15만 2천 건 나왔어요. 예상치 하회 나왔어요. 지금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럼 여기는 또 뭐예요? 수요일 날은 이런 거죠. 수요일 날 너네 취업자 수 예상치 하회했네. 너네 힘드네. 금리 인하 해볼까? 했다가 금요일 날 예상치 상회 나와서 너네 안 힘드네.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어떤 스탠스를 이 지표에 따라서 취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죠. 어쨌든 수요일과 금요일에 발표된 똑같은 지표인데 민간에서 발표한 거냐 노동부에서 발표한 거냐가 예상치 하회, 예상치 상회로 완전 엇갈리게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또 헷갈리게 됐어요. 이거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도 PMI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실업수당 청구권 예상치 상회해가지고 실업자 수 많네 했다가 PMI 중에서 일부는 너무 자신감이 넘치네 이렇게 나와버리죠. 경기가 어려운 거야 안 어려운 거야. 기업의 실적은 또 좋게 나오고 경기가 어려운 거야 안 어려운 거야. 물가를 감당하면서 좋은 거야 아닌 거야. 헷갈리죠. 그러니까 FED도 헷갈리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금리입니다. 뉴질랜드 5.5, 미국 5.5. 자, 여기서 내린 거죠. 캐나다 4.75 먼저 내린 애들. 유로 4.25. 재팬은 뭐 하는 겁니까? 예, 재팬은 워낙에 힘들어가지고 저러고 있네.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얘네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릴까 말까죠. 지금 제일 높아요, 뉴질랜드랑 미국이. 지금 캐나다랑 지금 유럽이 내려버렸잖아요, 선제적으로. 내릴까 말까를 이제 결정하는 게 오는 거죠. 6, 7, 9월에.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은 시간이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CME 그룹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나옵니다. 지금 아까 새벽 4시, 5시인가 제가 했을 때 2일 22시간 5분 25초 남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더 줄어들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에요, 이제. 카운트다운이고. 자, CME 패드워치에서 예상하는 거. 그 언론에서 따서 쓰는 게 다 이거예요. 자, 지금 6월 12일이죠. 6월 12일. 이 미국은 다 거꾸로니까 우리나라랑 12, 6, 12. 6월 12일 날 지금 525에서 550, 5.25에서 5.5 지금 현재 금리죠. 지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 99.4. 0.6이 인하가 있겠는데 확률적으로 이거는 베팅하기가 어렵죠. 지금 시간이 너무 안 남았어요, 지금. 자, 이제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할 텐데. 6, 7, 9에 있다고 했죠. 7월 달은 어떨까요? 7월 달? 7월 달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개월 수가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지금. 7월 31일 날 동결 91.1. 여기 조금 높아졌어요. 인하 8.8.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지금까지 나온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금리 인하를 해볼까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 임금이 막 올라가서 막 돈 많이 받고 소비자들이 가서 써가지고 소비주들 주가 막 룰루레몬 날라가고 뭐 비농업자 취업자 수 급증하고 이러면 야 5.5인데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우리가 낮춰버리면 너네 지금 물가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못 내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91.1 때 8.8까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시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왜 맨날 9월 얘기하는 거예요? 9월 저기 분기도 넘어가고 시차가 좀 있으니까 언제요? 9월 18일. 지금 여기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매일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은 9월 18일 날은 51대 45거든요. 이게 또 어제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하는 게 이거 패드워치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5.25, 5.5에서 51%고 여기 금리 동결이 인하가 45%고 여기 아예 조금 더 나왔죠. 지금 9월달 가니까 조금 더 나왔죠. 3.9가 여기 나왔어요. 이건 반대로 뭐예요? 자이언트 금리 인하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렇죠? 빅스텝으로. 저기는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4%가량 나오고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이게 싸우고 있는 거죠. 9월달이 그러니까 변곡점이에요. 9월달에 금리에도 변곡점이죠. 그럼 금리를 이렇게 FED에서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다루는 까닭이 뭔가요? 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아가서 지구 전체 경제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엔비디아를 갖고 있던 엔비디아를 안 갖고 있고 캐시우드처럼 테슬라를 갖고 있던 지금 뭐 치열하잖아요. 테슬라냐 저기냐 엔비디아냐 어쨌든 간에 변곡점 9월 달에 나온다. 변곡점 9월 달에 나온다. 일단 그때까지 뭐 수익을 극대화하던 뭐 하던 전략은 다 다르겠지만 9월 18일 기점으로 변곡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실적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도큐사인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나왔는데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막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차트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엔데믹 때서 폭삭 망했던 기업들이 막 피 그림으로 차트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도큐사인. 이게 전자서명 업체거든요. 요즘에 많이 소비자들도 경험하실 텐데요. 옛날에 막 그 사인하고 이랬던 거 그 은행만 가도 그렇잖아요. 은행 펀드 가입할 때 이게 다 전자서명으로 내 서명 복사해서 따다다다닥 넣어요. 그거를 다 전자서명. 이게 코로나 때 엄청나게 더 부흥이 됐죠. 코로나 때 엄청 부흥이 됐는데 엔데믹이 되니까 이제 완전 바스라졌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2025년도 1분기네요. 이거는 실적이. 요거 일단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요. 709.6 밀리언 달러 나왔고 그리고 이 지금 순이익이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바닥을 턴어라운드 하는 걸까요? 33.76 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그걸 주당으로 나누니까 0.16달러 나왔고 이 일회성 비용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은 0.8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 증가를 했죠. 매출액 증가율에 대비해서는 이익이 많이 늘지 않았지만 일단 매출액이 100% 증가했다는 거. 바닥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서브스크립션이 대부분의 매출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해 구독 경제입니다. 요즘에 구독 경제 많이 하시잖아요.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다 구독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뭐 화면으로 보는 거라고 치고 빵 구독하고 무슨 배민에서 정기적으로 생수 구독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토 서비스들 다 이겁니다. 도큐사인도 다 구독 경제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급증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경제 간단히 보면은 자, 요거 볼게요. 그때 피를 흘리던 차트 이 모습이 다 이거였잖아요. 쇼피파이, 여기 도큐사인, 펠로튼 그 사이클 타다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구독 경제 관련 유니콘 기업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다 인지도가 이제 다 이 무슨 기업인지 다 알죠. 힘스라는 헬스케어 소비재 구독 경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보신 것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 살고 있어요. 도큐사인이 이 섹터에 있는 거죠. 근데 엔데믹이 되니까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니까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다가 원래 이 자체의 성장 있잖아요. 코로나로 도움을 받은 성장 말고 원래 전자서명, 원래 구독 경제로 가는 그 트렌드는 원래 있잖아요. 흐름이 있는데 코로나 때 갑자기 발작을 해버린 거죠. 그게 과연 다시 우상향하는 그 길대로 따라갈 것인가? 이게 개가 막 여기저기 갔다가 핫도그 먹으러 뛰쳐나갔다가 길을 이탈하더라도 강아지가 계속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면 그거를 베팅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따져보는 시점에 온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다. 매출액이 지금 709.64 밀리언 달러 발표됐는데 예상치는 707.02였고요. 0.37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이익도 볼까요?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익도 서프라이즈 3.91% 서프라이즈로 2.87 예상했는데 2.98 달러가 나와서 예상치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자, 다음 분기 예상치는 더 높아요. 3.60 달러까지 잡고 있고요. 자, 바닥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따져볼 그 시기에 온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지금으로부터 22.32를 올라야 에버리지에 도달합니다.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높은 건 86달러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은 좋지가 않습니다. 홀드예요. 의견이 15개로 꽤 많지만 10개가 홀드입니다.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드 의견이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삼각 수렴형을 하락으로 이탈해가지고 지금 밑바닥까지 갔다가 지금 밑꼬리를 쫙 올라갔죠. 밑꼬리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이 실적 발표가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 주봉 월봉으로 큰 흐름을 보죠. 왜 그때 피가 흘리는 차트에 여기 들어갔는가? 자, 이런 상태입니다. 주봉을 여기서 2022년도 초반에 강한 하락을 한 다음에 바닥을 긁고 있어요. 자, 월봉으로 볼까요? 얼마나 하락이 심했는가? 봐봐요. 펠로튼 이건 뭐건 다 똑같아요. 이거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 때 엄청난 이 급등을 했다가 그대로 내려갔죠. 이 제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 전자서명이나 구독경제나 우리가 뭐 이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가던 흐름이 이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을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치솟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제자리로 온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게 우성향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오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지금 바닥을 거의 2년째 다지고 있다. 뭐 이런 것만 노리시는 분도 계세요. 장기 원형 바닥형이라고 계속 하락하지 않으면서 바닥을 엄청나게 다져요. 왜냐하면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세력의 매집이 끝나면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계속 고용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고용 지표에 따라서 FED가 금리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PMI, 국내 공급 관리자 지수 중에 자신감 넘치게 나오는 것도 있었죠. 근데 반대로 실업수당 청구수는 높게 나와요. 그러면은 구매 공급 관리자의 자신감은 넘치는데 실업자 수는 많아. 헷갈리네. 다른 지표에서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에 보시면? 저번 주에 보시면?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나온 게 발표 주체만 다르지 비농업 취업자 수 고용 지표인데 똑같은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 정반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FED 입장에서. FED 입장에서 만약에 한쪽으로 그냥 확실하게 나와버리면 확실하게 난 게 그거예요. 너무 경제가 폭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오고 아까 비농업자 취업 건수가 예상치 하회를 하고 구매 공급 관리자 지수가 자신감이 없게 나오고 이러면 FED가 그냥 쉽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죠. 근데 지금 계속 엇갈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ED 입장에서도 긴장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을 갖게 되는 요 마음을 담아 제가 오늘 한 줄 매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락가락 고용지표 느슨한 페드 스탠스에 긴장감을 줘. 킹받아. 이번 주를 잘 대비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기업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월요일에 엔비디아가 10대 1의 액면 보완을 시행하면서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애플은 WWDC를 현지 시간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슈가 있는 만큼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한 빅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죠. FOMC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 결정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망도 발표가 됩니다. 점도표도 함께 공개가 되는데요. 이 점도표를 통해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됩니다. 사실 같은 날이기 때문에 FOMC의 영향을 얼만큼 줄지는 불확실하지만 시장에만큼은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바로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3일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요한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6월 FOMC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끈적이고 있기 때문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동결될 가능성이 99.4%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사실 5월 고용 보고서가 강하게 나온 이후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애초에 주장하고 있었던 7월 인하론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도 금리 동결이 91.1%의 가능성으로 가장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9월 고용 보고서가 강하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마저 좀 후퇴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9월에 원래 여기 이 칸에 박스가 칠해져 있었어야 하는데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는 뜨겁다라는 해석의 무게가 실리면서 다시금 동결 가능성이 51%로 우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첫 금리 인하 가능한 시기는 11월로 한 차례 밀리게 됐죠.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 46.9%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금리 경로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번 6월 FOMC에 같이 공개가 되는 점도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도표는 말 그대로 점들로 그려진 도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점도표인데요. 이 점 하나가 한 명의 연준 위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5.5에서 5.25 사이에 점 두 개가 있다라는 뜻은 2024년에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에서 머무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위원이 2명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24년 가장 많은 칸에 그려진 점이 바로 4.5에서 4.75%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연내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연준 위원들이 3월 점도표상에서는 가장 많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6월 점도표에서 과연 이 3번의 연내 금리 인하가 유지될 것인가라는 점인데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3번보다는 1번에서 2번 정도로 그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2번 정도의 인하 전망만 고수가 되더라도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부진했던 2차 전지주 그리고 바이오 테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캐나다와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선 만큼 파월 홀로 나 혼자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점도표에 이어서 매파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톤을 유지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죠. 블룸버그가 지금 분기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전망하는 기준금리 중앙값이 바로 이 차트가 되겠는데요. 3월 설문 때에 비해서 6월 설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학자들은 9월에 0.25%포인트 첫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에 첫 금리 인하 이후 11월에는 동결이 됐다가 12월에 다시 한 번 더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연내 2번 정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확실히 3월 설문 때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하 강도 기대감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언제 인하할까?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블룸버그가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2% 도달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인플레 2% 도달의 확신을 가져야만 연준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기 때문이겠죠. 그 질문의 결과는 3개월치의 긍정적인 근원 인플레가 가장 중요하다.
있다라는 응답이 6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3개월치 긍정적인 근원 인플레가 하향 추세, 뚜렷한 추세를 보여야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까 저희가 예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헤드라인 CPI, 근원 CPI 각각 기재를 해놨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4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그래도 0.3% 4월에 기록을 했다면 5월에는 0.1%로 소폭 그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사실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고 경제학자들도 조금 전 중요하게 본 게 근원 CPI인 만큼 근원 CPI를 살펴보자면 근원 CPI가 4월에는 3.6%를 기록했다면 5월에는 3.5%로 조금 더 둔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치대로 현지 시간 12일에 발표가 될지 그래서 향후 전망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와 애플 이야기도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액면 분할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가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액면 분할을 한 이후 향후 12개월간 보통 그 종목들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25.4%인 반면 S&P 500 지수 같은 기간 동안 11.9%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에 속으면 안 될 것이 액면 분할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액면 분할을 하기 그 전부터 주가는 상승세를 보여왔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액면 분할을 시행해야 될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이다. 그만큼 성장성이 이미 보장이 돼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지 액면 분할 그 자체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월가의 투자 의견도 함께 보시죠. 지금 강력 매수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7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목표 주가, 최고 목표 주가가 1,400달러였다면 이제는 1,50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액면 분할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150달러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가 추이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 WWDC가 예정이 돼 있죠. 현지 시간 10일부터 14일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조연설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6월 10일 오후 1시 현지 시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바꿔보면 11일 오전 2시 새벽이 되겠습니다. 밤잠 설치시지 마시고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이폰 수혜주들이 국내 증시에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빅위크를 앞두고 관련돼서 주요한 일정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건너온 마켓 시그널, 시장의 시그널들을 좀 살펴봤는데 2부에서는 국내에 아무래도 좀 더 집중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용지표의 여파를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